예,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쟁점 대법원 판례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그 정년 후 재고용 문제는 앞으로 계속 그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례는 2023년 6월 29일 날 내려진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안의 개요 설명드리기 전에 이 판례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년 시점에서 이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 될 수 있는 기대권을 가질 것인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고용을 사용자가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정년 후에 재고용이 되었습니다. 촉탁직, 임시직으로 재고용이 되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일을 하고 나서 이 근로자는 이제 갱신기대권을 가지는데 사용자가 그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또 이것을 부당해고와 다름없다고 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시내버스 운송회사이고 근로자 갑과 을은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지금 정년 후에 재고용이 이루어지는 그 업종들이 주로 버스, 택시 기사, 또 뭐 경비원, 수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갑은 정년에 도달해서 재고용 될 것을 이제 기대하는 근로자이고, 을은 정년 후에 이제 1년 동안 그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그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서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했던 그런 근로자입니다. 이 사업장의 취업 규칙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정년 퇴직자를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대, 뭐 건강이라든지 재직 중의 근로 태도, 성격, 재직 중 종사한 또 업무 이런 것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장, 즉 이 시내버스 회사의 단체 협약은 그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날로 정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다시피 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갑과 을을 보면, 갑은 1955년 12월 13일생인데 2016년 이제 12월 13일 날 만 61세에 도달을 해서 정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용자가 이 갑에게 촉탁직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은 자신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처음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제 한 6, 7년 걸려서 오게 된 사건입니다. 갑에 대한 쟁점은 정년 후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입니다. 이제 한편 을은 1954년 12월 15일생이니까 만 61세 되는 날 2015년 12월 15일 정년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2일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자 을은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을에 대한 쟁점은 정년 후에 재고용되어서 근무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입니다. 이 갑과 을의 이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갑에 대해서 먼저 보면, 중노위는 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재고용 기대권을 주장하는 갑에 대해서 기대권이 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23명 중 이제 시내버스 회사에서 13명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갑에 대해서 어떤
그 정년 후에 재고용 기대권, 정년 후에 이 사업장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이제 갑이 말하자면 법원에 올라가서 진 거죠. 근데 고등법원은 그와 반대로 정년 후에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갑이 정년할 때쯤 이 회사가 2명의 근로자와 신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했고, 또 기존 촉탁직 근로자 4명과 계약갱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업무상, 촉탁직 근로자를 채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년에 이른 근로자 23명 중에 13명이나 다시 정년 후 재고용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관행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법원은 이 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에 대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했던 것이죠. 다음 이제 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즉, 정년 후에 1년 동안 재고용되어서 버스 기사로 근무를 했던 이제 근로자입니다. 역시 중노위는 을에 대해서도 처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해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 을에 대해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을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을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당해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 후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판결 전에 이 판결보다 한 달 전에 나온 2023년 6월 1일 판결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이 이러한 기준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중노위나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 판결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제 판결은 6월 1일 판결 플러스 또 다른 쟁점, 기존에 있던 쟁점인데 그거를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6월 29일 판결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6월 1일 판결, 정년 후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그 사업장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제가 빨간 글씨를 표시했는데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그 사업장에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판단 기준을 확립을 한 것이죠. 그 다음 이 판결의 두 번째 쟁점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확립된 것인데요. 정년 후에 재고용되어 근무한 고령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이제 원래 우리가 갱신 기대권 법리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기대권을 의미하는데 법리가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고령 근로자, 정년 후에 다시 일하는 고령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죠. 그래서 기존 갱신 기대권 법리에 의한 판단 기준 플러스 고령이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및 작업 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또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또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의 사정을 더해서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고령자일수록 개인의 능력, 체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이 고령 근로자를 사용자가 채용을 해서 한 1년 이제 업무를 시킨 다음에 또 그 다음 계약 갱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판단 기준은 일반 근로자들의 어떤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플러스 나이에서 오는 즉 고령 근로자에게만 또 별도의 어떤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취지의 법리는 2017년에 2017년 대법원 판례 이후 확립된 법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판결에서 요 두 가지 쟁점, 갑은 첫 번째 쟁점이고 을은 두 번째 쟁점이죠. 예, 이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 갑의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이 갑과 사용자 사이에 갑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첫 번째, 이 사업장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만일 갑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그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그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갑에 대한 재고용 거절의 효력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쟁점입니다.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 갱신 기대권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정년 후에 재고용된 이 고령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대한 판단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면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번째, 만일 을에게 정당한 그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그 사용자의 을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또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이 또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사용자가 을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그 합리적 이유와 사정에 관한 증명 책임, 즉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을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을의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가? 이제 이 사안에서 그 을은 정년 후에 1년 동안 촉탁직으로 근무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약이 갱신된다면 종전에 1년짜리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을 설명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판결 요지 및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정년에 도달해서 당연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그 근로관계를 이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거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즉 정년을 이제 하는 근로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년 후에도 고용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이제 아니면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이 정년 후에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또 그 어떤 기간, 정년 후에 재고용을 이제 했다고 하면 그 실시 기간, 또 비율, 그쵸? 해당 직종이나 직무 분야에서 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또 그 어떤 경우에는 정년 후에 재고용이 거절된 경우에 그 또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그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있거나, 이제 이와 같이 그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1일 대법원은 이와 같이 그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그 법리를 그 확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업자, 지금 이제 이 판결에서 이 판결에 기초가 된 사안에서 이제 인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죠.
이 인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는 그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해서 사용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은 있는데 그 재고용 적격 심사의 기준이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그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그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건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이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의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결국 이 사업장에서는 이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볼 때 이게 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정도의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대법원이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편 원심은 이 대법원 판결의 원심 201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죠. 이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그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27일까지 사이에 정년에 달한 원고의 이 회사의 근로자 23명 중 이 사건 근로자 갑 이외에 적어도 8명 이상이 그 정년 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못했는데 이 사례를 보면 그 이유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그 자료들에 보면은 이 정년 후에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재고용되지 못한 근로자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즉 사용자의 어떤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록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 측에서 그러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냐 하면 이 사업장에는 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된다는 뭐 규정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 그 정년 후에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페이지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갑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 및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을은 정년 후에도 1년을 일하다가 이제 계약갱신이 못된 근로자죠. 이제 대법원은 그 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 2011년 판결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거로 했습니다. 2011년 판결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히 기간이 종료하면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이제 아니면 그러한 규정은 없는데 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라든지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경위 또 그 사업장의 어떤 그 계약갱신의 기준 등 그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실태 또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런 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가진다,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2011년 이제 그 판례를 먼저 그 논거로 이 대법원 판결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이제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금 말하자면 설명인데 그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그 갱신 거절을 할 때에는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할 때는 부당해고와 다름없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역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또 근로계약 체결 경위, 또 그 사업장의 또 근로계약 갱신된 실제 운영 실태, 또 이 근로자의 뭐 사업장 내에서의 지위, 또 직무의 내용, 또 이 근로자에게 과연 업무 수행 적격성이 있는지,
뭐 근로자에게 다른 책임 있는 사유는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이 사용자가 이 기간제 근로자가 정당한 갱신 기대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갱신 거절을 이제 하는 그 이유가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객관적인가, 합리적인가, 공정한가를 이제 그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것도 역시 이제 기존의 갱신 기대권의 법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페이지서부터는 이 고령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입니다. 다만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 이제 이 대법원 판결, 지금 소개해드리는 대법원 판결의 판지를 이제 역시 2017년 판결을 논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2011년 판결은 이 고령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시했는가 하면 기간제법 및 그 고령자법의 입법 취지와 또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또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즉 일반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더하여 플러스 이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및 작업 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그러니까 그 고령자일수록 개인의 그 체력, 능력의 차이가 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가에 따라서 또 위험성이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주로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뭐 경비, 수위 이제 이런 업종에서 이제 정년 후 재고용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업종에서는 이 고령에 따라서 더 위험성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갱신된 사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서 그 이 고령 기간제 근로자의 그 갱신 기대권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정년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게 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이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또 이때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기존의 판례들이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겠습니다. 정년 퇴직자의 어떤 촉탁직, 즉 임시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이 대상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이제 어떤 취업 규칙이나 그 단체 협약 등 규정에 일정한 기준이 충족된다면 그 정년 후에도 재고용이 이루어진다, 고용 보장이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재고용 기대권을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추상적인 그 기준인데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정도까지의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사용자는 어디까지나 영리 추구가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든 경영상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겠죠. 이제 그런데 이 정년 후에 재고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노동력의 수요 공급 상황, 또 취업 희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고려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신규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어떤 이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사업장에 어떤 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이제 하는데 그 경영 관행에 대한 판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영 관행이라고 하면
예컨대 뭐 추석 어떤 취업규칙 단체협약 어디에도 없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계속 뭐 추석 때 떡값을 근로자들한테 지급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들은 그 사용자에게 그동안 주던 그 추석 떡값을 왜 안 주는가? 청구권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급 근거 없이 어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지급 근거 없이 없이 청구권이 성립하는가? 그러한 것이 경영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경영 관행에 대한 2002년 판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2002년 판례에 의하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그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시 기업 내에서 어떤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2002년 판례거든요. 이제 경영 관행에 대한 이 대상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심과 달리 정년 후 재고용 관행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갑의 쟁점에 대한 것이었고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을에 대한 이제 평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을에 대해서 내린 결론에 대한 평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들을 쭉 살펴보았지만 이 정년 후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판단은 이제 일반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과는 다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갱신 기대권에 대한 판례법리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연히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법원이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갱신기대권 법리를 쭉 축적을 해왔던 것은 이 기간제 근로자, 노동시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시킨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로 인한 고용 불안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도록 하는 것이 법원 판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이미 정년을 경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년까지 무사히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고용 안정을 충분히 누린 거죠. 그러니까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무사히 정년까지 일을 하고 이제 임금을 받았던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종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년까지 고용 보장을 받던 근로자에게 다시 자아 실현과 소득 보장의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반적 기간제 근로자, 노동시장에서 아주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일반적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동그라미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상 판결 역시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대한 판단 기준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더 판단 기준을 덧붙여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이미 다른 판례들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바와 같이 우리가 고령자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또 그리고 정년의 의미, 또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의 여러 가지 일반적 의사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 기준이죠. 따라서 이 대상 판결이
그 근로자 을에 대해서 그 정년 후에 촉탁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을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한 그 원심을 유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볼 때 그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판결의 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